안녕하세요. 보혜 엄마예요. 저는 50대를 막 시작하는 나이에 접어들었어요. 남편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많지는 않지만 생활 유지만 되는 그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어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산업용 필터를 생산하는 근로자예요. 정직원으로 입사한 건 아니고 제 나이가 41살 때 아웃소싱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지만 주간 근무만 하고 상여금이 조금 있어서 그것만 보고 10년 넘게 다니게 되었어요. 원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을 배워서 헤어 디자이너로 15년 정도 일했어요. 서비스직이다 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은 쉴 수도 없었고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힘들게 서서 일해야 했어요. 제 나름대로 미용에 대한 감각도 있다고 생각하고 재미도 있었지만 남들처럼 주말이나 휴일에도 쉴 수도 없고 마음이 맞지 않아도 잘 지내야만 하는 직원과 손님들과의 힘든 인간관계.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중노동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지치고 힘들어서 단순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주말이 보장되고 단순한 일을 하는 생산직 회사를 다니는 건 어떨까 싶어서 미용을 미련 없이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CJ 뚜레쥬르 회사에서 케이크를 생산하는 일을 4년 정도 다니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식품회사는 일도 힘들지만 청소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4년 다니면 오래 버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취직한 곳이 이 필터 회사예요. 지난 4월 9일 날짜로 일이 힘들어도 살기 위해서 10년 넘게 다니던 이 회사를 계획도 없이 퇴사를 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입사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항상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어요. 오늘 입사한 신입과 오래된 기존 사원들도 항상 최저임금, 대우가 똑같았어요. 거기다가 업무의 비중은 오래 다닌 직원들에게 날이 갈수록 강도가 더 심해졌어요. 신입이 잘못한 업무도 내 탓으로 떠넘기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더 이상 일하기는 힘들었어요. 주로 남자들이 하던 일이지만 남자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여자들에게 넘겨져 일에 치여 지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10년 넘게 다니면서 그만두고 싶은 여러 고비들도 참 많았지만 출퇴근 교통이 편하고 주간 근무만 할 수 있고 약간의 상여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참고 다녔어요. 나이가 50이 넘어 겁도 없이 퇴사를 결심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 그만두고 싶어도 지금까지 참고 다녔던 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쌓여서 퇴사를 결정한 거였어요. 제가 속한 아웃소싱은 퇴직금도 입사 후 1년이 되면 정산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월급 때마다 분할로 지급을 해주었어요. 다행히도 그만두기 1년 전부터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는 거로 바뀌어서 1년분 퇴직금은 목돈으로 받게 되었어요. 운이 좋았던 건지 지난 3개월 동안 잔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예상보다 많았어요. 다행히도 퇴사 후 한 달은 잘 버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면 한 달 논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취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살림을 다 마치고 나면 할 일이 딱히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꼬박꼬박 받던 월급이 없으면 당장 달마다 빠져나가는 돈은 어떻게 하지? 보험이나 적금을 해지하면 나의 노후가 이 나이에 걱정이 되고 국민연금도 회사 생활을 해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니 힘들더라도 회사에 취업을 꼭 하려고, 아니 꼭 해야만 했어요. 오랜 세월을 매일매일 출근했는데 집에 있는 내 모습이 어색하고 마음도 불안해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퇴사 후 다음날 바로 알바몬 회원 가입과 동시에
지원서를 넣어두기로 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넣을 수 있는 곳은 다 작성해서 지원해 두었어요. 지원서에는 나이 무관으로 되어 있지만 과연 원하는 회사에서 채용을 해줄지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희 지역은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에서 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식품회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힘들어 기피하는 업종이라 아예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 일주일이 지났는데 알바몬에 지원한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조건이 안 좋거나 일이 힘든 회사에서 근무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출퇴근 버스 노선이 너무 멀어서 한참 걸어가서 차를 타야만 했기 때문에 그곳은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이가 50이 되니 조건이 괜찮은 직장은 아예 포기해야만 했어요. 열흘 정도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살림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뜻밖에도 어느 날 출퇴근이 편리한 화장품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10년 넘게 회사 다녔으니까 좀 더 쉬고 싶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일을 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화장품 회사는 라인을 타면서 작업을 하는 일이라서 많이 힘들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화장품 생산직 취업, 드디어 설레이는 첫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힘들어도 참고 즐겁게 일하겠다는 혼자만의 다짐도 해보았어요. 화장품 공병에다가 충진을 해서 속뚜껑, 겉뚜껑, 스티커, 케이스, 박스 포장 이런 공정을 라인을 타면서 하는 작업이더라고요. 출근하면 아침 8시 30분에 일을 시작해서 10시 30분에 10분 쉬는 시간을 줘요. 10분 쉬고 들어와 라인장님이 이번에는 화장품 뚜껑을 돌려서 닫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빨리빨리 돌아가는 콘베어 속도에 맞춰서 눈과 손을 빨리빨리 움직여 손목이 아프도록 밀리지 않게 닫아야 했어요.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아주 빠르게 모두가 다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안 해본 일이라서 당연히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밀리면 왜 이렇게 밀리냐고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해도 기존 사원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에 제가 한 작업은 남성 스킨 속뚜껑을 닫는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스킨이 충진되면 빠른 속도에 맞춰서 맨손으로 속뚜껑을 힘을 주어서 계속 반복해서 닫았는데 손이 너무 아프다 못해 빨갛게 피멍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아프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바꿔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무식한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장갑을 끼지도 못하게 했어요. 일하는 그날마다 생산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생산하는 품목이 있으면 그날은 좀 할만하구나 하고 오늘은 괜찮았다고 하고 힘든 품목을 만드는 날은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같은 아웃소싱 동료들과 통근버스 안에서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기도 하면서 잘 지냈어요. 여기는 일하는 시스템이 아웃소싱 직원들은 한 라인에서만 일하는 게 아닌 매일매일 다 다른 곳에서 일을 시켰어요. 퇴근할 때가 되면 내일 일할 곳을 배정해 줘요. 출근한 지 5일째 되는 날 배정받은 라인으로 가서 박스에 완성품을 담는 작업을 했어요. 제품은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쏟아져 나오면 밀리지 않게 박스 접어서 정신없이 담아야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전쟁이 난 것처럼 미친 듯이 모두가 다 일을 해야만 했어요. 다 됐어, 얼른. 정신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쓰레기도 정리하면서 해! 라인장이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건 뭐지? 하면서 네 하고 쓰레기 정리하면서 미친 듯이 박스에 제품을 담았어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른 작업을 시키면서 라인장이 하는 말이 이거 제대로 못하면 박스 포장시킨다고 협박하듯이 말을 했어요. 뭐 이런 회사가 있나?
어이가 없어 열이 확 올랐어요. 처음 해보는 작업인데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다니. 여기가 대한민국 선진국의 회사인가 싶더라고요. 이건 마치 공산주의 사회 같은 느낌이랄까? 회사는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이런 회사가 있나 싶었어요. 라인장의 그 말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악착같이 열심히 하고 무사히 한 타임이 끝났어요. 라인장이 다른 직원한테 저를 가리키면서 쟤도 같이 데리고 가서 청소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봤는데 뭐? 쟤라고? 어이가 없어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한테 아무리 신입생이라지만 애들도 아닌데 쟤라고 말하는 건 인성이 바닥을 치는구나 싶어서 화는 나지만 같이 말싸움 하기 싫어 화를 참았어요. 야, 여기는 도대체 어떤 세상인 거야? 사람 취급을 안 하나?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일이 힘들면 텃세가 심하다는 말이 딱 맞나 봐요. 퇴근 버스에서 동료 언니에게 얘기했더니 직원 중에 몇 명이 성격이 안 좋고 막말하는 까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언니도 저처럼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면서 의지하는 동료 중에서 3명은 화장품 회사에 다녀봤었기 때문에 라인 타면서 작업을 하는 걸 잘했어요. 저와 다른 1명은 처음이라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좀 서툴고 일하는 것도 힘들어했고요. 출근한 지 7일째 되는 날 점심때쯤 아웃소싱 사무실에서 전화 좀 해달라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일 잘하는 3명을 제외한 저 포함해서 2명한테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순간에 나 잘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버티면서 일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기도 했어요. 혹시 잘리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조금 있긴 했지만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기는 사람이 다닐 회사가 아니다. 그래 잘됐다. 나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살기 너무 힘들다. 늦은 이 나이에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구나.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삶에 처절한 몸부림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우습게도 이 와중에요. 지금 이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강한 생활력을 가진 직장주부의 파워가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점심 식사 후에 무슨 말을 할지 너무 궁금해서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제 예상에 빗나가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화장품 회사하고 맞지가 않으니 다른 직장을 소개해 주신다는 비참한 말씀이었어요. 기분은 바닥이었지만 경험이 없어 못 따라가는 라인 작업은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자. 제 스스로 인정을 바로 하고 슬프게도 스스로 나를 토닥토닥 위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상처가 되기 전에 빠르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지금 현재의 저는 직장을 구하려고 늦은 나이에 애를 쓰고 있지만 스트레스 받고 오래 다녔던 회사를 퇴사했다는 게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싹 없어져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거든요. 얼굴의 표정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 아시죠?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의 표정이 밝아지고 아주 편안해 보이거든요. 저처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만 참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아직 직장도 구하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냐고도 하시겠지만 돈보다 마음이 편해야 내가 행복해져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 2명 낳아서 키우고 빠듯하게 살면서 숨가쁘게 내 자신은 없고 오직 가정을 위해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써 보려고 해요. 화장품 회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일 못한다고 잘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이런 저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제가 저를 사랑해줘야 하니까 애썼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힘들어도 10년 넘게 참고 다닌 회사를 퇴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다 괜찮아요.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서 취업을 꼭 할 거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